예쁜 별에게 전해줬어.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라.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네, 여기는 호주 시드니고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이 겨울에 추운 겨울, 여러분에게 따뜻한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임 대표가 추천하는 책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작가님, 교수님이시죠?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마음의 지혜. 빠밤, 마음의 지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8가지 심리학. 네, 마음의 지혜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책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은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채널입니다. 지은이는 김경일, 포레스트북에서 2023년 5월 17일에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지요? 최근작은 김경일 교수의 심리학 수업, 마음의 지혜, 타인의 마음, 총 52종의 책이 있습니다. 자, 작가 소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지 심리학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지 심리학 분야의 체계적인 석학인 아트 마크먼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했다.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의 방송 프로그램과 각종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왕성하게 강연 활동을 벌이며 더 좋은 삶을 위한 길들을 찾고 있다. 저서로는 마음의 지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타인의 마음, 적정한 삶, 인지심리학의 처음이다. 뭐 여러 책이 많아요, 되게. 그리고 이 책은 불가사의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심리학의 세계로 안내한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 자꾸 불안해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언까지 작은 실천으로 일상을 변화시키는 심리학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자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소개인데요. 여러분이 같이 나눠드리는 책 소개는 알라딘과 네이버를 참조했습니다. TVN 어쩌다 어른, 세바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전 국민의 마음 멘토로 우뚝 선 김경일 교수는 이 책 마음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불안을 모아 사람, 행복, 일, 사랑, 돈, 성공, 죽음이라는 7가지 키워드로 분류해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인지심리학자로 살아오면서 탄탄히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내향적인 성격이 고민입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부자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요? 언제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김경일 교수만의 유쾌함과 심리학자로서의 섬세함을 버무려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공감과 조언을 건넨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단단한 위로와 희망을 건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주제가 지금 7가지, 7가지의 주제와 또 한 가지 더 애드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기에는 좀 양이 많고요. 제가 설명란에 이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큰 제목만 좀 봐드릴게요. 들어가며 인간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1장, 사람을 대하는 지혜. 여기에는 외로움이라든지 삶의 고민들,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에 대한 것들을 좀 나와 있고요. 2장,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크기, 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ADHD라는 오명,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ADHD를 너무 남발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에서는 일을 해내가는 지혜, 당신의 두 번째 인생, 군대에서 뭐 이렇게 들어있고 높은 목표를 정하는 거,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사랑을 지키는 지혜, 그래서 사랑,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용서, 그 다음에 이별이 실패인가요? 아니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와 있고요. 5장에서는 돈에서 자유로운 지혜. 이거 되게 어려운데. 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뭐 답은 있죠. 행복할 가능성은 많지만 전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재자는 사람은 따로 있을까?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돈과 나쁜 돈에 대한 이야기. 6장은 성공을 꿈꾸는 지혜, 균형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사랑과 워킹맘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7장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죽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날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심리들 되게 필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8장에서는 그래도 미래, 그래서 오락실의 추억, 도박과 게임, 뭐 여러 가지. 우버가 어떻게 전 세계를 매료시켰는가. 오호, 이런 거 재밌겠죠. 세대 차이, 세대 공감,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낯을 가린다는 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내향성이나 외향성이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자원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는 타인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단지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외부에 쓸 사회적 자원이 적을 뿐입니다. 대신 내면에서 충분하게 집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갖는 동안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계를 통찰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집중력을 얻으면 다시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내향적인 성격이 많을 겁니다. 기업에 입사 시험을 치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에 집중력을 이용하여 그처럼 높은 장애물을 잘 넘어서는 것 또한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이니까요. 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왜냐면 내향적인 스타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향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뭐 성격도 활발해 보이고 친근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MBTI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MBTI 잘 아시죠? 아마 제가 알기로 16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어떤 그 사람의 MBTI를 작성하는 사람, 뭐 거기에 하는 사람의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MBTI가 안 맞으면 뭐 연애도 안 하고 회사에서도 MBTI 보고 뽑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자, 일단 MBTI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지금 당장 미래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오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고착되어지고 그 사람이 형성된 그 기질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왔구나를 아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그렇게 살 거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저도 그 강의 들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MBTI를 해서 저런 것들을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거에 재능이 있다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은 몸을 부딪히는 운동을 좋아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농구나 축구나 럭비나 뭐 그런 것들 있죠. 몸을 부딪혀서 하는 것들.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네트를 두고 하는 거, 탁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좋아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디가 맞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54페이지 내용입니다. 큰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아이를 안고 있으면 충만해지고 쏟아지는 일을 쳐내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동료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눈물이 핑 돌며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에 분개하다가도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데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렇게 좋은 순간은 어느 곳에서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도 어렵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나쁜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좋은 게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또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어떠한 그 크기, 행복의 크기가 한 방에 뭐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뭐 한 번에 빵 해서 와 행복해라는 것보다는 행복은 빈도수가 중요하다.
작은 작은 행복들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고 그걸 찾아내고 이루어내고 할 때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지, 어렵고 힘드니까 참아야 돼 해도 언제 한순간 빵 터질 거야 라고 무조건 꾹꾹 누른다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강연에서 그 얘기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지 1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언제나 활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일의 종류를 자주자주 바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그 능력을 voluntary switch, 즉 자발적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발적 전환에 능한 사람은 번아웃과 관련된 무기력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땐 꽤나 심지가 굳은 인물 같아 보여요. 그러나 심리학자인 저는 그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그가 일하는 시간은 고통을 누르는 과정일 테니까요.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물에 젖은 솜처럼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시나요? 그땐 내가 일을 대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한 우물만 파는 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자발적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는 지혜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저도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걸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덮어요. 이거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만 일단 덮어요. 그리고 좀 마음을 다른 곳에 좀 쏟았다가 산책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너무 좋은가? 뭐 어쨌든 간에 뭐 먹는다든지 그렇게 한 후에 약간 마음을 추스리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집중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 페이지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낼 때 상대가 나에게 주는 좋은 점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는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막아주는 존재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땐 크게 고마워하고 기억해 주는 것에 비해 나쁜 일을 막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설사 해고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도 아름답고 품위 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 덕분에 막아낼 수 있었던 일, 그 사람의 존재로 조직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을 꼭 언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별은 슬프고 퇴직은 섭섭하지만 최소한 오랜 시간 몸담았던 공동체가 나를 제대로 기억한다는 느낌은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누굴 보면은 그 사람 칭찬해 줄 게 없어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지 않았던 어려움들도 그 사람이 막아주었던 무언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공감되는데요. 자,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저는 최근 누군가로부터 성공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정의를 들었습니다. 내 소리에 대해 항의받지 않는 것.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얘기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물어보니 그것도 포함되는 거래요. 하긴 내가 내는 소리 때문에 남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된 공간을 소유했다면 성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도 숨어 있습니다. 내가 낸 의견에 대해 당신 틀렸어! 조용히 해! 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의 위치를 가졌다는 것. 이 역시 성공의 다른 모습이지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정의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성공의 정의!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생을 끝까지 다 살아봐야 우리가 그 사람이 성공해서 아니했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정의해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공은 스스로가 내가 내 삶에 세웠던 목표들을 매일매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어떤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들이 약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평가될 때 그것이 성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95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우리가 꿈꿔온 미래 기술은 이미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피드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피드백 사이언스가 게임이 되었고 피드백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냈어요.
미래시대의 소통은 사람과 사람 간의 피드백이고 단순히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과 방법을 잘 공유하는 것이 좋은 소통의 방식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아직도 길고 긴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게임을 즐기듯 나의 인지와 행동, 상대의 마음을 깨우며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위대한 인간은 못 되더라도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대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멋지십니다. 근데 위대한 인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좋은 인생도 멋지지 않습니까? 좋은 인생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 살고 있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임 대표는 응원하면서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넌 아무것도 모른 채 널 서운한